안녕하세요, 여행하는 가편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세계여행을 할 때 다시는 챙겨가지 않을 아이템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세계여행을 다시 가면 무조건 챙겨갈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PP카드입니다. 자, PP카드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뭐야 하실 건데, Priority Pass인가? 뭐 하여튼 본명은 중요하지 않고요. PP카드라고 그냥 부르면 다 압니다. 연회비를 몇만 원을 내게 되면 전 세계 대부분의 공항에 있는 라운지라 하면 들어가서 잠깐 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음식들도 있고요. 꽤 편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돌 때 면세품을 살 일이 없을 때 거기 처박혀서 쉬면서 편한 의자에서 폰 충전시켜 놓고 뭐 이것저것 먹으면서 시간을 때울 수 있는, 저희는 물론 식사 때문에 많이 했지만 어쨌건 아주 유용한 그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돈 주고 발급하게 되면 돈이 좀 아깝겠죠. 그래서 저는 PP카드를 무료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딸려오는 PP카드를 추가로 쓰는 방법을 택했는데, 이건 아주 PP카드의 존재에 대해서 아신다면 흔하게 쓰는 방법입니다. 주로 연회비 10만원대 카드에서 이 기능이 많이들 달려 있으니까 꼭 한번 알아보시고요. 매년 카드가 바뀌고 막 넘버가 올라가고 뭐 버전 1, 버전 2 바뀌면서 조건이 바뀌고 하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건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뭐 횟수 제한이 있는 카드도 있고 없는 카드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 꼭 공부해 두셨다가 PP카드 챙겨 가시면 식비 아끼는 것도 좋지만 공항에서 애매할 때, 현지 돈 없을 때, 달러로 막 끌고 가야 될 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스포츠 타올입니다. 세계 여행을 할 때는 수건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꽤 많이 쓰게 됩니다. 나라에 따라서 아예 수건이 비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아주 저렴한 곳에서 자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공항에서 밤을 새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수건은 꼭 필요한데 이 스포츠 타올이 정말 좋습니다. 얇고요, 널어놓으면 정말 잘 마르고요, 닦을 때도 생각보다 잘 닦입니다. 일반 수건이 두꺼운 천 겉에 이렇게 조그마한 솜털이 있어서 그놈들이 이제 잘 닦아주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스포츠 타올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뭔가 합성 섬유 재질의 뭐 뻐덕뻐덕한 특이한 재질인데, 뭐 한 번씩 보셨을 수는 있습니다만 본인 집에서 쓰시는 수건으로는 안 써보셨을 겁니다. 딱 하나 단점, 익숙하지 않은 촉감, 그거 제외하고는 정말 성능 면에서는 부족함을 못 느꼈습니다. 위생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생이 걱정되신다면 자주 빠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자주 빨아도 잘 마르니까. 그래서 큰 수건을 2개씩 3개씩 챙겨가지 않고 스포츠 타올 하나로 정말 세계 여행할 때 잘 썼습니다. 작은 거나 큰 거나 챙겨갔었는데 작은 거는 솔직히 오바였고 큰 거 하나만 있었어도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조금 허무맹랑하기는 한데 바로 동행자입니다. 자, 이 말 듣고 영상 끄시거나 구독 취소하시는 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여행을 한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긴 시간과 돈을 들여서 경험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을 온전히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맞죠. 하지만 저는 동행하시는 분과 함께 한다면 그 가치는 2배, 3배가 된다고 확신합니다. 자, 본인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거나 거기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보이게 되겠죠. 와, 난 되게 겁쟁이였구나. 난 음식에 되게 식탐이 많았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고 고치려고 하거나 뭐 더 강화하려고 하거나, 그걸 위해서 여행이라는 걸 가는 거죠. 그냥 물론 사색을 하면서 난 이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내가 원하는 건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여행을 끝내고 돌아오면 여행과 같이 내 혼자 사는 삶은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고, 특히 아빠가 되겠다, 엄마가 되겠다, 혹은 남편이 되겠다, 아내가 되겠다, 이런 걸 결정하는 순간 평생 붙어 다니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기게 됩니다. 그럼 본인을 잘 아는 것만큼 그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저를 스스로 잘 아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제가 제 아내를 최소한 70-80%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잘 빡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어떤 행동들을 좋아하는지, 어떤 취미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제 스스로를 알고 있는 것만큼 알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가 바로 세계 여행할 때 있습니다. 왜냐? 계속 붙어 있으니까요. 참고로 결혼을 하셔도 직장 생활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붙어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눈 뜨면 잠깐 보고 빠이 했다가 돌아와서 잠깐 보는 겁니다. 월화수목금은 그렇겠죠. 그럼 토일은 붙어 있는데 토일은 그럼 계속 데이트하고 같이 있습니까? 아마 자기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계 여행을 하게 되면 그딴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붙어 있습니다. 물론 잠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붙어 있는 시간이 많고 절대적으로 같이 판단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함께
서로 이해하는 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제 아내를 이해하고 있는 게 웬만한 결혼 10년차 부부보다 많이 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싸웠고 정말 많이 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여행이라는 그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동행자와 함께 한다면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정말 유익하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거울 삼아 본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마누라랑 계속 붙어 다니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알려줍니다. 저의 부족한 점, 제가 뭐가 못하는지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콕 집어서 말해주지 않아도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왜 계속 이런 병신 같은 소리를 자꾸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이 자꾸 반복되고 그 사건은 계속 일어나는데 생각해보면 내 탓도 있거든요. 동행자가 아주 현명해서 그걸 잘 찝어주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이고 막무가내로 짜증내면서 알려주면 받아들이기 싫겠지만 어쨌건 저쨌건 본인 스스로의 모습을 상대방을 두고 비교하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혼자 여행을 제가 장기간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혼자 있는 시간에 제 스스로를 발견했던 것보다 저는 남과 대화하면서 비교하면서 제 스스로가 난 좀 약하구나, 난 좀 이런 게 장점이구나, 난 좀 말을 좀 잘하는구나, 난 좀 얼굴이 못생겼구나 라는 것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는 건 구랍니다. 졸라 잘생겼죠. 그러니까 세계여행을 할 때 혼자 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꼭 동행자와 함께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세계여행을 다시 한다면 동행자를 더 늘려서 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여행했던 가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